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샵을 운영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손톱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 저는 일찍이 학원에서 배우고 자격증 따고 여러 유명 네일샵에서 일을 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됐을 무렵 제 샵도 차리게 되었어요. 수상 이력도 많고 경력도 나름 있는 데다 무엇보다 제 일을 많이 사랑합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늘 공부하고 다양한 소재도 많이 활용하면서 노력하는 편이죠. 그런 제 노력을 손님들도 인정해 주시는지 불황인 시기에도 예약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샵에는 저 말고도 2명의 네일리스트가 더 있었는데요. 한 명은 샵은 같이 쓰지만 별도의 사장 개념으로 저에게 샵 이용료만 내고 본인이 버는 돈은 다 본인이 가져가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제가 채용한 직원이었는데요. 그 직원의 이름은 이슬비고 원래는 저희 샵 손님이었다가 직원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슬비 씨는 어느 날 저희 가게에 네일 아트를 받으러 왔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기도 네일 기술을 배워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다니기 싫어서 곧 퇴사하려고요. 왜요? 스트레스 너무 심하고 월급도 작고 또 회사가 작아서 계속 다녀봤자 비전도 없거든요.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 나이 들수록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자주 와서 알지만 네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관심 많고. 사실 집에서도 한 번씩 셀프 네일 케어 정도는 연습해 보거든요. 그래요? 물론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인데 저도 사장님처럼 일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학원을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 국비 지원되는 미용 학원도 많으니까. 그리고 자격증 따고 샵에서 일 배우면 되죠. 그 말에 슬비 씨는 웃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제가 자격증 따오면 저 여기에 취업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좀 당혹스러워서 웃었습니다. 슬비 씨가 원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인데 취업부터 시켜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요. 글쎄요.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저 열심히 배워서 금방 배우고 자격증도 따올게요. 저 취업시켜주세요. 여기 사장님한테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일단 학원 다녀보고 나중에 나도 직원 필요하면 그땐 슬비 씨 뽑을게요. 네, 알겠어요. 사실 슬비 씨처럼 손님분들 중에서는 자기도 네일 기술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요즘은 셀프 네일 취미로 해서 실력 좋은 분들도 많고 또 여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이따금씩 저한테 배우고 싶다, 직원 필요 없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에 슬비 씨 말도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슬비 씨는 정말 학원을 다 수료하고 자격증까지 따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저랑 얘기 나누고 나서 그 길로 바로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미용 학원부터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실행력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죠. 물론 저는 슬비 씨처럼 이제 갓 자격증 따고 아예 샵 경험이 없는 직원은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왕 직원을 쓸 거면 웬만큼은 좀 할 줄 아는 경력직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애초에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나름 열심히 준비해온 슬비 씨를 보며 실행력과 근성, 성실성이 대단한 것 같아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주말 포함 4일 정도만 나오기로 했고 시간도 좀 줄여서 퇴근하기로 했죠. 슬비 씨도 좋다고 했고 저한테 기술만 잘 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샵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슬비 씨는 여러 잡무도 열심히 하고 또 약속대로 틈틈이 저에게 배우기도 했어요. 애살이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더 의욕적으로 기술을 많이 알려주었죠. 슬비 씨는 제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3년 정도 뒤에 자기 샵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한다고 했죠.
슬비 씨와 저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얼마든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계속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고요. 하지만 슬비 씨가 그런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치면서 좋은 인연은커녕 최악의 악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맘때 저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그 지인은 저랑 대학을 같이 다녔던 선배였는데요. 저희 샵에 한번 놀러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결혼 생각은 없느냐고, 남자친구 없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했더니 자기 남편 회사 후배를 소개시켜 준다는 겁니다. 키 크고 인물 좋고 운동 좋아해서 몸도 다부져 건강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되게 좋아 싹싹하고. 그래요? 가만 생각해보니 너랑 나이 차이도 딱이다. 한번 만나볼래? 됐어요. 무슨. 저는 웃으면서 거절을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슬비 씨도 괜히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왜요, 사장님? 소개팅 받아보세요. 나 관심 없어. 만나요, 관심도 생기는 거죠. 사장님 외로우시잖아요. 내가 외로운지 어쩐지 슬비 씨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요? 맨날 퇴근하고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집에만 가시잖아요. 영화도 혼자 보고. 참나. 야, 너네 샵 직원도 저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나 봐. 그 말에 저는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선배 언니가 저 생각해서 마련해준 자리니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보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선배 언니가 그 남자랑도 약속 잡고 연락 주겠다며 나갔고 슬비가 저에게 와서 슬며시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소개팅 잡혔네요? 그러게, 어쩌다 보니. 아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저 손님 남편분의 회사 후배라면서요? 어느 회사 다녀요? 좋은 데 다니는 거예요? 하면서 눈을 빛내더라고요. 저는 아까 선배 언니에게 들었던 회사 이름을 말해줬는데 실망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네? 뭐야, 처음 들어본 회사네. 사실 나도 그래. 별론데. 사장님, 그냥 만나지 마요. 왜? 아까 만나보라며. 나는 뭐 번듯한 대기업이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어디 이름도 없는 듣보회사잖아요. 그런데 다니는 남자면 분명 월급도 적을 거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사장님이 돈 더 잘 벌걸요? 에이, 그래도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번복을 해. 하여튼 사장님은 너무 착하시다니까. 나 같으면 회사 이름 듣고 바로 뺀찌 났다. 슬비 씨는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돈 잘 버는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돈이 최고다라는 얘기도 대놓고 잘했습니다. 좋게 보면 솔직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속물적인 부분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성격이었죠. 하여튼 저 역시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섰어요. 소개팅 자리에 먼저 와 있던 남자는 제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멀끔하고 호감형인 외모였는데 여자들이라면 다들 두루두루 좋아할 서글서글한 외모라고나 할까요? 생각보다 인상이 너무 좋아서 놀랐죠. 이렇게 잘생겼으면 굳이 소개팅 안 해도 여자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싶기도 했고요. 한영태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남자와 저는 인사도 나누고 서로 가벼운 대화도 주고받았습니다. 네일샵 운영하신다고. 네. 형수님한테 들어보니까 샵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꾸준히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이 많은 정도죠 뭐.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지금 손톱도 직접 하신 건가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만져보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죠. 아,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손이 워낙 예쁘셔서. 제 손은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엔 하얗고 길고 예쁘신 편인데요, 뭐. 제 손은 영 투박하죠. 남자다운 손인데요, 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힘줄도 많이 나오고. 참, 운동 좋아하세요? 그 남자는 서글서글한 인상처럼 성격도 좋았습니다. 물 흐르듯 대화를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대화를 할수록 매력적인 사람 같았고
가볍게 만나나 보자 했던 자리였지만 어느새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첫 만남 이후 그 남자는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는 서로 호감을 가지며 연락을 주고받았죠. 샵에 출근하자 슬비 씨도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어땠어요? 괜찮더라고. 계속 연락하고 있어. 애프터도 해요? 회사도 그저 그런 데 다니고 너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은 괜찮았나 봐요. 서글서글하고 대화도 잘하더라고. 사장님은 너무 욕심이 없으시다. 사장님 정도면 예쁘고 돈도 잘 벌고 더 좋은 조건 남자랑도 만나볼 수 있을 텐데. 내가 뭐 그렇게 잘났나. 그리고 그 남자도 꽤 괜찮았어. 사장님이 잘 버셔서 그런지 남자 능력은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저는 남자 능력 좋아서 돈 잘 벌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댁이 부자인 남자 아니면 안 만날 거예요. 그래, 슬비 씨는 꼭 그렇게 해. 어쨌든 저는 그 후로도 그 남자와 잘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고 사귀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만났고 7, 8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희 샵에 늦게까지 슬비 씨가 있는 날이었죠. 원래는 슬비 씨는 좀 일찍 퇴근을 하는데 그날은 일이 있어서 다 같이 마감하고 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남친이 퇴근하고 저희 샵으로 왔습니다. 남친하고 슬비 씨는 처음으로 인사를 한 거였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슬비 씨? 네, 맞아요. 하면서 슬비는 자기 가슴팍에 있는 이름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가는 길에 슬비 씨를 집에 좀 데려다주고 가자고 했습니다. 데이트하는데 제가 괜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들렸다 가는 건데 뭐. 그렇게 퇴근한 슬비 씨는 남친의 차로 같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차를 보고는 좀 놀라더라고요. 남친의 차는 고가의 외제차였거든요. 참 멋지시네요. 이거 꽤 비쌀 텐데. 한 1억쯤 안 해요?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아버지가요? 어머, 아버지가 부자신가 봐. 슬비 씨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차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두 분은 어디 가세요? 심야 영화 볼 거 싶어서. 저도 같이 가면 너무 눈치 없는 건가요? 실은 그 영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갔죠. 슬비 씨는 데이트하는데 따라와서 미안하다며 팝콘하고 음료수는 본인이 사더라고요. 그렇게 영화도 보고 영화관 근처의 술집도 셋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슬비 씨는 제 남친에게 관심이 많은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영태 오빠라고 부르면 사장님이 기분 나쁘시려나? 아니야, 괜찮아. 편하게 불러. 저 사장님이랑 언니 동생 하는 사이거든요. 아니면 형부라고 부를까요?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근데 아버님은 뭐 하시길래 저렇게 비싼 차를 아들한테 사주세요? 나 그런 게 괜히 궁금하네. 임대업 하세요. 건물 임대업. 건물 임대업이면? 건물 2개 정도 관리하세요. 거기서 세 받고. 그 말에 슬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디에 있는 건물요? 남친은 건물 위치를 대강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슬비는 그 말에 입이 더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비싼 동네에 건물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것도 2채나? 와, 부자시다. 부자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좀... 그게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예요? 와, 그러면 부족함 없이 커오셨겠다. 예, 아버지 덕분에 큰 부족함은 없이 살았죠. 그 말에 슬비 씨의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제 남친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봐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워낙 누구에게나 리액션이 좋은 슬비 씨였기에 그냥 맞장구 치고 리액션 잘해주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슬비 씨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사장님, 어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생각보다 사장님 남친 너무 괜찮으시던데요? 외모도 잘생기고 차도 좋은 거고 게다가 아버지가 건물주? 그 아버님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전에 잠깐 인사만 드렸어. 아버님이 갖고 계신다는 그 건물 근처에서 우연히 아버님 뵀거든. 언니 마음에 들어 하세요? 잠깐 봤으니까 그냥 인사만 드리고 말았지 뭐. 근데 남친 말로는 그냥 나 인상 좋다고 그러셨대. 언니 땡 잡으셨다. 그런 건물 2채나 있는 집이면 얼마나 부자일 거예요. 뭐 그게 남친 것도 아니고 나랑도 상관없지. 왜 상관이 없어요? 언니한테는 시부모님 되는 건데. 슬비 씨의 말에 저는 그 말을 할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남친과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속 깊은 대화를 많이 했고 서로의 가족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남친의 가족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슬비 씨의 말에 전에 남친에게 들었던 그 말을 할까 하다가 굳이 뭐 하러 싶어서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남친의 개인사였고 그런 얘기까지 굳이 슬비 씨에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남친과 잘 만나오면서 결혼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슬비 씨가 저를 찾아와서 갑자기 네일샵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닌 지 8,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별다른 낌새 없다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놀랐죠. 아니, 왜? 제가 해보니까요. 이 일이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슬비 씨가 일도 잘하고 또 애살 있고 즐겁게 한다고 생각했어. 의욕적으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그랬잖아.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시작한 일이다 보니까 저도 끝까지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사실 할수록 내 일이 아니다 싶어요. 그래. 네,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해요.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나요? 슬비 씨는 다른 사람 바로 뽑을 거냐고 해서 당분간은 그냥 하다가 정 필요하면 다시 뽑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슬비 씨는 다시 회사를 알아볼 거야? 취업 준비? 뭐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당분간은 그냥 좀 쉬던지 하려고요. 그렇구나. 알겠어. 좀 서운하다. 저 여기 그만둬도 한 번씩 내일 받으러 올게요. 그래도 되죠? 당연히 되지. 여기 그만두는 거지. 우리 인연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종종 한 번씩 밥도 먹고 그러자. 네, 저 이번 달 말까지 다니고 그만둘게요. 그래. 그런데 그달 말까지 다닌다고 했던 슬비 씨는 딱 그 주까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아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까지 아예 두절이 된 거였죠. 약속한 날까지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안 나오니 무슨 일 있나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8, 9개월간 같이 일하면서 잘 지냈는데 마지막 인사도 없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제 딴에는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다고 작별 선물도 주려고 챙겨놨는데 하루아침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까지 안 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다음에 여유되면 다시 연락 오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같이 샵을 쓰던 사장님이 출근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장 사장님. 네, 일찍 오셨네요. 장 사장님, 그때 일하던 이슬비 씨 있죠? 네. 그 사람 그때 내일 일은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일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한다고. 근데 옆 동네에 샵 차렸던데요? 네? 정말요?
네, SNS에 우연히 이슬비 씨 계정이 뜬 거예요. 나랑은 친구도 아닌데 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새로 네일샵 오픈했다고. 이거 봐봐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일샵을 새로 오픈했다며 가게 사진을 올려놓고 오픈 할인 이벤트 공지도 올려놓은 겁니다. 물론 일 배우고 나가서 얼마든지 오픈할 수도 있고 개인 마음이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나가서 개인샵 차리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나요? 게다가 옆 동네긴 하지만 위치로 치면 저희 샵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차리면 저도 금방 알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차린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사장과 직원 이상으로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잠수 타고 몰래 샵까지 차렸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슬비 씨가 작업한 네일아트 샘플을 사진으로 많이 올려두었는데 그 샘플들이 거의 제 스타일을 따라한 게 많았던 거죠. 네일아트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샵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네일 아티스트마다 본인이 잘하는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또 나름 제가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낸 네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교묘하게 다 따라한 거예요. 색상이나 파츠 정도만 조금씩 바꾼 정도로요. 그러면서 가격은 저보다 좀 더 저렴하게 받더라고요. 대놓고 저희 샵 손님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보였죠. 하는 짓이 너무 교활하고 괘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연락 두절된 것도 이제 내일 일은 안 할 거라고 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가게 오픈한 것도 심지어 제 네일 디자인까지 도용한 것도요. 게다가 가게 하나 열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기나요. 그런데 저희 샵 그만둔 지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바로 가게를 연 걸 보면 이미 저희 샵 다니면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이 그렇네 싶더라고요. 옆에 있는 공동 사장님도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장 사장님, 이거 다 장 사장님이 주로 많이 쓰는 디자인이잖아요. 장 사장님 특기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거 전에 이슬비 씨한테 가르쳐주는 거 내가 봤는데 사실 이 디자인 하려고 장 사장님 찾아오는 손님도 많은 거고. 네. 근데 이런 걸 대놓고 베끼면 어떡해요. 물론 실력은 장 사장님보다 훨씬 어설프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이쪽으로 더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슬비 씨한테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기분 나쁘다. 저도 기분이 당연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은 그렇다 쳐도 제가 아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베껴서 올려놨으니까요. 완전 계획적이었구나 싶어서 배신감도 너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사장님은 저보고 당장 따지라고 했지만 저는 이걸 따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남친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 남친은 에이, 뭐 그런 걸 굳이 얘기해. 네일아트 디자인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야?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이 스타일은 내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매니큐어로 바르고 찍어내는데 자기 관계 어딨어. 누군가는 했겠지. 그러는 겁니다. 제 편을 들기는커녕 뭐 그런 걸로 유난을 떠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쪽 일을 몰라서 그렇지 여기도 나름 아이디어 전쟁이야. 그렇긴 한데 자기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샵 차려서 나간 거잖아. 이슬비 씨가. 본인도 배운 거 써먹어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마음 넓게 이해해줘야지. 일일이 따지고 그러는 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남친은 따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아니라 이슬비 씨 편을 든다는 게 섭섭하긴 했지만 저도 괜히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르쳐준 여러 기술 중 하나니 이슬비 씨도 그냥 써먹는다 생각하고 한 것이겠거니 좋게 넘어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이슬비 씨는 제 디자인을 계속 도용했습니다. 제가 시술을 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홍보차 자주 올리는데요. 무난하고 일반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좀 독특하고 자주 안 쓰는 오브제를 이용한 디자인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이슬비 씨가 꼭 그런 걸 따라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전화해서 말하려고 해도 제 번호는 아예 차단을 했는지 받지도 않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더군요. 결국 저는 지나가는 길에 겸사겸사 이슬비 씨 가게에 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죠. 따지고 싸우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좋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좀 예쁜 디자인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 샵하고 너무 스타일을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이 정도로요. 그렇게 저는 퇴근길에 잠깐 이슬비 씨 가게를 들렸습니다. 주소를 찍고 왔는데 간판이나 실내 인테리어도 저희 샵이랑 꽤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갑자기 가게로 들어가니까 이슬비 씨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네. 네, 저희 가게는 어떻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근처에 샵을 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 그때 내일 일은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나는 슬비 씨가 다시 취업 준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샵을 차릴 줄 몰랐네. 제 말에 슬비 씨는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장사는 좀 잘 돼? 뭐 그럭저럭요. 취업 준비하려다가 마음이 바뀐 거야? 그런데 슬비 씨가 제 말에 엄청 굳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네, 마음 바뀌어서 창업했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저희 샵에서 일할 때와 달리 엄청 톡 쏘고 공격적인 말투라서 저도 좀 놀랐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한 정이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갔어도 되잖아. 제 마음이죠. 처음에는 취업 준비하려고 했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제 샵 차려보고 싶기도 해서 마음 바꿨어요. 그게 뭐 문제도 아니고 일일이 사장님 허락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슬비 씨,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시니까 저도 기분 나쁘죠. 연락을 어떻게 해? 내 연락 아예 차단하지 않았어? 아니요. 차단 안 했는데요. 전화해도 안 받던데. 그럼 실수로 차단됐나 보죠 뭐. 하는 겁니다. 삐딱하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분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거 따지려고 오신 건가요? 나는 슬비 씨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같이 일했었는데 가게 오픈했으니까 찾아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오픈했다고 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 슬비 씨도 SNS로 네일샵 홍보 많이 하지. 나도 우연히 슬비 씨 가게 SNS 보게 되었거든. 그런데 샘플로 올리는 것들이 다 내 디자인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 말에 슬비 씨는 대놓고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지금 웃었어? 죄송해요. 근데 좀 웃기잖아요. 제가 사장님 디자인 베끼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베낀 적 없는데요. 그리고 톡 까놓고 네일 디자인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장님은 다른 샵 디자인 안 베끼세요? 손님이 원하는 샘플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지.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잖아. 이 사진도 봐봐. 이거 내가 주로 많이 하는 기법이잖아. 그걸 사장님이 개발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본인이 뭐 개발한 줄 알겠네. 하면서 비아냥대는데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슬비 씨, 남의 디자인 도용해놓고 너무 뻔뻔하지 않아? 거짓말하면서 가게 그만두고 약속된 날짜까지도 안 나오고 그런 거. 그래, 개인적인 일이니 그렇다 쳐. 근데 이건 아니지. 왜 대놓고 내가 아는 디자인을 베끼는 거냐고. 안 베꼈다고요. 베꼈다는 증거 있어요? 사장님 실력 있고 손님 많은 거 알겠는데요. 가만 보면 너무 자의식 과잉이에요. 뭐 세상 천지 네일 디자인은 사장님이 다 만들었어요? 나 참 웃기지도 않아. 이봐 이슬비 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요 사장님, 저희 이제 영업 끝났거든요. 그만 행패 부리고 좀 나가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양아치네. 뭐 양아치? 야, 나가! 남의 샵에 와서 왜 난린데? 경찰 부를까? 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같이 일할 땐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와서 보니 생 양아치나 다름없더라고요.
이슬비는 야야거리고 삿대질하며 저한테 나가라고 했고 저도 기가 막혀 상종 않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산모 수첩이었죠. 거기에는 이슬비 산모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에 임신을 했나? 좀 황당한 기분으로 그걸 봤습니다. 가만 보니 이슬비 배가 좀 불러온 것 같기도 했고요. 그 순간 이슬비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산모 수첩을 확 치워버리더라고요. 뭘 봐요? 저는 그 아나무인 태도에 치를 떨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슬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그렇네. 나름 잘 지냈는데 어쩜 나한테 이래? 그래, 나 여기 다시는 안 와. 근데 이슬비 씨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사장님은 사장님이나 잘 사세요. 라고 비아냥대는데 상종도 못할 인간이구나 생각하며 가게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바로 제 남친이 이슬비 씨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저랑 딱 마주친 거였죠. 남친도 그 가게에 제가 있으니까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해지더라고요. 제 남친이 도대체 여기를 왜 왔나 싶었죠. 뭐야? 자기가 여기는 어떻게? 그런데 남친이 곤란한 얼굴로 제 눈을 피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돌아봤더니 이슬비도 딴청을 피고 있더라고요. 설마 얘네가? 그 생각이 들자 기함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영태 씨, 뭐야? 여기 왜 왔는데? 저기, 정은아, 일단은 나가서. 여기 왜 왔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남친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번엔 이슬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뭐야? 뭘요? 너 내 남친이랑 만나니? 나 몰래? 네. 너무 당당하게 말하길래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기, 정은아, 우리 얘기 좀. 얘가 너랑 만난다는데 맞아? 그게 미안하게 됐어. 어쩌다 보니. 뭐라고? 저는 그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남친 뺨을 때렸습니다. 저랑 결혼 약속하고 서로의 개인사까지 다 털어놓은 마당에 뒤에서는 딴 년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슬비를 돌아봤고 이슬비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야, 너 남의 디자인 도용하더니 내 남친까지 뺏어? 너 미쳤니? 하면서 제가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려고 가는데 이슬비가 외치는 겁니다. 나 임신했어요. 내 몸에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세요. 뭐? 그 순간 아까 본 산모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한영태 애라고? 당연하죠. 어디 건들기만 해봐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멍청하게 서 있는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언제부터야? 그게 한 대 더 맞을래? 제가 지는 임신했다고 저 난리치는데 네가 대신 쳐맞을래? 우리 오빠 왜 때리는데요? 너 닥쳐. 네가 쳐맞을래? 네 뱃속에 애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거든? 뭐 저런 미친... 뭐? 그러면서 제가 눈이 돌아서 달려들려고 하니 남친이 저를 뜯어 말리는 겁니다. 나랑 얘기하자, 정은아. 여기서 얘기해. 전현이랑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놀아난 거냐고! 그 말에 남친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셋이서 영화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뭐 이런 깜찍한 것들이 다 있나 기가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손과 다리가 떨리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남친을 뿌리치고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몸이 진정이 안 되고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런 일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하기도 하는구나 싶고요.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슬비는 제 남친이 회사도 그저 그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작지 않느냐며 그런 남자를 왜 만나냐고 했어요. 이슬비는 돈이 많거나 시댁이 잘 사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남친 이슬비가 셋이서 영화 보러 간 날 제 남친 차가 1억가량이 되는 외제차고 남친 아버지가 건물 2개를 갖고 계신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아마 생각이 달라져서 제 남친에게 접근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친도 어리고 예쁘장한 데다 성격이 싹싹하게 구는 이슬비를 보고 혹했을 거고요. 그렇게 나를 속이고 둘이 몰래 만나다가 이슬비가 임신까지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고 남친에게도 정이 다 떨어졌죠. 더 볼 것도 없이 헤어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슬비가 뭔가 단단히 착각한 거구나 싶어서 우습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남친은 저에게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진작에 털어놨었고 저는 남친의 집안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괜찮아서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이슬비는 왠지 남친의 진짜 가정사까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다쿠나 제 남친을 뺏은 게 아닌가 싶었죠. 차라리 잘됐다 싶기도 했어요. 저도 남친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남친이 제게 털어놓은 가정사가 목 안에 가시처럼 걸리긴 했거든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니 코웃음이 났죠. 오냐, 내 남친 너 줄 테니까 그 목 안에 턱턱 걸리던 가시도 다 네 거해라 싶은 마음이 되었죠. 배신감의 상처도 컸지만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속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친은 저를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론 이미 끝났는데 저 자식이 뭐라고 하나 싶어서 만났습니다.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 미안해 정은아. 사과 듣자고 나온 거 아니야. 애초에 미안할 짓을 안 했어야지. 어떻게 양다리 걸치고 심지어 이슬비는 임신. 둘이 잘 어울리네. 결혼까지 꼭 해라. 임신은 나도 최근에 알았어. 처음엔 그냥 편한 오빠 동생이었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도 미치겠고 진짜 혼란스럽다. 네 새끼인데 뭐가 혼란스러워. 잘 만나봐. 둘이 잘 어울려. 정은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지. 너 꿈꾸니? 이슬비가 네 애까지 임신했다는데 내가 너를 왜 받아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필요 없어. 이슬비랑 잘해봐. 우리는 아예 끝난 거야. 나는 네 복잡한 가정사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 뒤통수 칠 생각만 한 거네.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저는 그렇게 남친과 끝을 냈습니다. 너무 정떨어진 모습을 봐서 저는 한 큐에 정리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뒤에도 남친이 자꾸 질척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슬비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나 너랑 마주하기 싫어. 좋게 말할 때 가라. 저 오빠이 임신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오빠 안 놔줘요? 안 놔주긴 뭘 안 놔줘. 그 꼴 보자마자 쪽냈어. 나는 분명히 쪽내자고 했는데 한영태가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고 귀찮게 굴어서 미치겠다. 이제 네 남친이니까 네가 단속 좀 해. 그리고 둘 다 제발 꺼져. 내 인생에서. 참나. 그렇게 센 척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래봤자 어쨌든 영태 오빠는 내 거예요. 우리 결혼도 할 거고. 언니가 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너 같은 거한테 이겨서 뭐 해먹니? 야, 근데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너 한영태한테 갑자기 왜 그랬냐? 한영태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했더니 눈이 막 뒤집혔어? 이슬비는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비웃더라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요? 저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아, 그럼 진짜 사랑이야? 네, 당연하죠. 저 영태 씨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영태 오빠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둘이 많이 사랑해. 내가 기꺼이 물러나 줬잖아. 둘이 잘 어울려. 서로 방생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랑하고 살아. 그 가족들까지 다 품고. 알았지? 그렇게 저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돈 밝히면서 부자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네 발등 네가 찍은 줄 알아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전 남친 한영태의 아버지였죠.
저희 가게로 오신다고 하길래 한영태랑 나랑 헤어진 줄 모르시나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님과 새어머님도 오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왜 가게 밖에 나와 있어? 영태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영태 씨랑 저 둘이 왜? 영태한테 들은 거 없는데?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저희 헤어졌다고 말하려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직접 보여드리자 싶더군요. 저기 저랑 가실 곳 있는데 갑자기? 어디? 가보시면 알아요. 제 차 타고 일단 가세요. 밥이라도 사주려는 거야? 일단 가세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과 새어머님을 태우고 이슬비의 가게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이슬비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여긴 또 무슨 일이에요? 곧 있으면 예약 손님 오니까 나가세요. 이분들 모시고 왔어. 저분들이 누구신데요? 누구긴 한영태 부모님이시지. 너 한영태랑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예비 시부모님이겠네. 제 말에 이슬비가 벙찐 얼굴이 되더군요. 네? 저는 뒤에서 황당해하는 한영태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이슬비고요. 한영태랑 사귀고 있어요. 보다시피 아이까지 임신했고요. 뭐야? 아니 영태는 정은이 너랑 사귄다고? 바람핀 거죠, 영태가 이 여자랑. 그래서 저랑은 진작에 깨졌고요. 뭐야? 아니 이게 무슨... 한마디로 한영태, 저랑은 더 이상 아무 사이 아닙니다. 임신까지 했으니 아마 한영태가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거나 연락하실 일 있음 이 예비 며느리한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셔온 겁니다. 그럼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려고 하자 이슬비가 저를 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뭐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한영태 부모님이시잖아. 참고로 아버님은 친아버지시고 어머님은 새어머님이시래. 그 순간 이슬비가 그 부모님들을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도 그렇겠죠. 한영태 아버님이나 그 새어머님이라는 사람이나 도무지 동께나 있는 사람들로는 전혀 보이진 않거든요. 한영태 아버님은 싸구려 양복에 옹색하고도 초라한 외모, 그에 반대되게 욕심 많은 얼굴이었고 그 새어머님은 자주색으로 얼룩덜룩 염색한 머리에 시퍼런 눈화장, 짙은 립스틱에 옷도 별 희한하게 파여진 원피스를 입고 다니셨거든요. 외모뿐만 아니라 풍기는 느낌이 정말 탐욕스러우면서도 옹색해 보였죠.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한영태와 제가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도 오갈 때쯤 한영태가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저번에 자기랑 마주쳤던 우리 아버지 말이야. 건물 관리하신다는. 그분 친아버지는 아니야. 그럼? 실은 우리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친엄마는 나 10살 때 도망가셨고. 정말? 친아버지가 자기 혼자 못 키우겠다고 나를 친구 집에 맡기고 도망간 거야. 그 친구가 바로 자기가 봤던 건물주 아버지야.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버지 친구분이지만 나를 클 때까지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나는 친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살 때부터 그 집에서 컸는데 부잣집이니 겉으론 좋아 보이겠지만 그 집 자식들이 나를 싫어했어. 그래도 감사하게 나 성인 될 때까지 거두어 주시고 키워주셨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르면서 살았지. 그런데 실은 2년 전쯤에 친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내 앞에. 새어머니라고 재혼한 여자까지 같이. 정말? 나도 처음엔 나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 싶어서 상종도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옹색하게 사는 거 보니까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왕래는 하고 살았어. 그래서? 근데 나 키워준 아버지도 친아버지 돌아왔고 나도 성인 됐으니까 자기가 할 만큼 했다고 나한테 이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
그 집 자식들이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거든. 내가 계속 그 집에 있으면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때 내가 걸린다고. 나도 섭섭하긴 했지만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나간 거지. 내가 군소리 없이 나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래 차를 한 대 사줄까 그러시는 거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다고. 그래도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나가라고 한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그래서 차를 받았어. 마지막 선물로. 그 뒤로 한 번씩 찾아는 뵙고 연락은 드리지만 엄밀히 내가 그분 자식은 아닌 거지. 그리고 나 찾아온 친아버지는 처음엔 나한테 미안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이 들고 오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려고 찾아왔던 거더라고. 그랬구나. 그게 싫어서 연락 끊고 사는데 어떻게 알고 자꾸 직장이며 집이며 찾아와. 그래도 아버지라고 아예 내치지도 못하고. 저는 한영태의 가정사를 듣고 놀랐죠.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했지만 사실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진짜 친아버지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저기 우리 아버지가 자기네 네일샵도 한 번씩 찾아갈지 몰라. 그럼 난 어떡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무시해버려. 어떻게 그래? 돈귀신들이라서 자꾸 돈 달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이런 가정사가 있어서.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그때는 한영태를 사랑하니까 그런 가정사까지도 다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한영태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저희 가게를 찾아왔고 은근하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다행히 대단히 큰 돈은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정도요. 제 딴에도 큰 돈은 아니고 또 남자친구 아버지니까 찾아오시면 돈은 좀 쥐어서 보내드리거나 식사 대접 정도는 했습니다. 한영태는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자기 아버지를 내치지 않고 용돈까지 들려보냈다고 하니 고마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무시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라고 제가 챙기는 게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영태가 저 배신하고 이슬비한테 갈아탔으니 이 역할도 이슬비한테 넘겨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모셔온 겁니다. 이분이 한영태 아버님, 그리고 이분은 새어머님. 참, 그때 네가 들었던 그 건물주 아버지는 친아버지 아니셔. 네? 친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키워준 아버지래. 자세한 건 한영태에게 들어. 한영태가 너한테는 다 얘기 안 했나 보네. 아버님, 그리고 새어머님, 이 여자가 예비 며느리예요. 앞으로는 뭐 필요한 거 있음 제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 영태 이 자식이 왜 이 여자랑 바람을 핀 거야? 저야 모르죠. 이쪽하고 얘기해 보시던가요. 어쨌든 저랑은 이제 상관없으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비는 그 아버지와 새어머니라는 사람을 기막힌 표정으로 훑어보는 겁니다. 그 눈빛에 한영태 아버지가 열받아서 따지더라고요. 야, 너 사람을 왜 그따위로 봐? 네가 우리 영태를 가졌다고? 저기요 아저씨, 여기 영업장인데 큰 소리 내지 말고 좀 나가주실래요? 이게 다 뭔지. 뭐 나가줘? 이거 완전 싸가지네. 그러게요. 정은이랑 완전 다르네. 정은이는 우리한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그랬는데. 영태 이 자식은 어디 이런 물건이랑 바람이 나길. 정은아, 너 영태랑 계속 만나면 안 되냐? 이 물건은 우리가 치워버릴게. 뭐라고요? 어디다 대고 치운다 만다예요? 하면서 이슬비는 한영태 아버지랑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영태에게 전화해서 악지르며 너네 아버지 와 있으니 당장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려다가 그 꼬라지가 재밌어서 안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한영태가 땀까지 흘리며 쫓아왔고 자기 부모님이 가게에 와 있으니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여긴 왜? 너 왜 정은이랑 헤어지고 이런 물건이랑 사겨? 아버지,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일단 나가세요. 오빠, 진짜 이분이 오빠 친아버지야? 어?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그럼 그 건물주 아버지는? 그분이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분이 아니라 이 이상한 아저씨가 오빠네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 이상한 아저씨? 이게 미쳤나? 아, 나가라고요. 말 안 들려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 막대 먹은 년이? 어머, 싸가지가 없네 진짜.
하면서 아버지가 이슬비를 때리려고 했고 겨우 한영태가 뜯어 말리더라고요. 이슬비는 경찰 신고할 거라고 소리 지르고요. 그렇게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한영태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리고 아주 꼬라지가 우습게 됐더라고요. 마침 예약 시간이 됐는지 손님이 들어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이슬비는 그 난리통에 진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와서 무슨 관계냐고 했어요. 한영태가 남자친구고 자기 부모님이라고 했는데 이슬비는 네가 무슨 남자친구냐고 왜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속였느냐고 악지르고 한영태가 내가 언제 속였느냐고 네가 맘대로 생각하고 꼬리치지 않았냐고 둘이 또 싸우더라고요. 경찰 앞에서 둘이 또 싸우는 바람에 경찰이 뜯어말리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고 경찰차까지 오니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서 구경했죠. 이슬비네 가게 제대로 홍보됐네 싶어서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에 보니 이슬비는 연락 두절된 것 같고 가게 문도 임시유업 내걸었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도 제법 컸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 후로는 저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 남친의 아버지가 재력가인 줄 알고 제 남친 꼬여내서 임신까지 한 이슬비. 그 야망과 실행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입니다. 다만 멍청한 탓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부터 저질렀지만요. 게다가 한영태 친아버지는 건물 관리하는 부자 아버지가 아니라 어렸을 때 자식 두고 도망간 데다 나이 들어서 기댈 곳 없으니 자식을 다시 찾아온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콩깍지 씌이고 그래도 남친 아버지라고 해서 잘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 역시도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니 안 걸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며느리가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시부모님 되시는 거니까 제가 건사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맞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던 건데 이슬비가 신나서 제 남친 가로채버렸고 제 남친도 신나서 이슬비한테 가버렸으니 차라리 저는 홀가분했던 거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짜를 기꺼이 직원으로 받아들여줬는데 배신 때리고 본색 드러난 이슬비나 다른 여자가 꼬신다고 헬렐레 넘어가고 본인 아버지가 여자친구네 가게에 자꾸 찾아와도 나몰라라 하고 대리 효도까지 은근하게 시키려 한 한영태.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데 이슬비가 잠적을 한 탓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한영태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다. 영태 오빠 자체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했으니 꼭 두 사람 다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부모님들까지도 같이 건사하면서 잘 살길 바랍니다.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